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역대 정부가 다양한 지방 살리기 정책을 내놨지만 수도권은 갈수록 비대해지고 지방은 위축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의 문제, 더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KBS 창원은 올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원년이 되도록 경남도민들과 머리를 맞대고자 하는데요. 그 첫 순서로 대한민국의 인구 절벽까지 부르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이형관 기자가 짚어봅니다. 국토 면적 11.8%의 우리 인구 절반 이상이 모여 삽니다. 국내 1000대 기업 4곳 가운데 3곳도 여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수도권 공화국. 사람도 일자리도 몰리다 보니 지방 청년들도 수도권으로 향합니다. 일자리의 질이 조금 더 낮기 때문에 또 올라가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찾을 수 없는 일자리 다양성 때문에 지방은 황폐해졌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과 활기를 잃어버린 거리. 이제는 시골 마을이 아닌 지방 도심에서도 흔한 풍경입니다. 7년 전 338만 명이던 경남 인구는 꾸준히 감소해 330만 명 선이 무너졌고 지난해 325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결코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경남 인재가 경남에서 교육받고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수도권 집중은 국가 미래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의 보고서 30년 뒤 우리나라 인구가 700만 명 줄어든다고 경고했는데 주된 원인을 수도권 집중으로 꼽았습니다. 인구 과잉된 수도권에 주거와 일자리를 두고 경쟁이 벌어져 미혼과 마돈이 늘고 결국 출산율도 감소한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지난해 3분기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명으로 이 가운데 서울은 0.5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은 그 자체로 전국 출생아 수를 감소시키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방 소멸은 물론 인구 절벽까지 부르는 수도권 일극 체제. 닥쳐온 위기 속에 지금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이 진행되고 있지만 올해는 예년만 못하다고 하는데요. 경기 불황과 한파 속에 이웃사랑의 온기마저 얼어붙고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호처분 청소년들이 머무는 창원의 한 복지시설입니다. 5년 전 희망 나눔 캠페인으로 승합차를 지원받았고 견학과 교육 등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는 다행히 정부 지원을 받지만 교육 사업비는 지원받지 못해 후원자들의 손길이 절실한 곳입니다. 기부금이 없으면 사실상 이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는 현실이고 30년이 넘은 건물에 자리 잡은 창원의 한 지역아동센터. 올해 소망은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낡은 창문 등 오래된 시설을 고치는 겁니다. 성금 등 외부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춥지도 않았는데 물이 얼어가지고 아동들도 화장실 사용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 센터 맞은편에 있는 그 동업보건지소에 양해를 구해가지고 그 화장실을. 성금 목표의 1%가 모일 때마다 1도씩 올라가는 사랑의 온도탑. 이번 겨울 사랑의 온도탑 온도는 66.5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목표액은 102억 1천만 원. 현재 모금액은 67억 8천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금액은 14억 9천여만 원, 온도는 15.5도나 부족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으니까요. 또 새마음 새뜻으로 많은 분들이 기부에 동참해 주셔서 정말 온도가 펄펄 끓어올라서 어려운 분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모금 기간, 사랑의 온도탑 100도를 채우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올해로 조성 50주년을 맞은 창원 국가산단은 우리나라 제조업을 대표하는 이른바 히트 상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를 탄생시킨 주력 업종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기존 기술력을 활용해 새로운 산업으로 분야를 넓히고 있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에서 쏴 울산에 있는 목표물을 명중시킬 수 있는 최대 40km 사거리에 15초 사면발이 가능한 화력과 기동성까지 갖췄습니다. 추정 세계시장 점유율 50%를 넘는 K9 자주포입니다. 우리나라 특유의 산악지형에 특화돼 험한 산을 빠르게 달리면서도 목표물을 놓치지 않는 K2 전차. 로켓 발사체 천무와 장갑차, 군함과 전투기 엔진까지 모두 창원 방산 기업들이 만들어낸 K방산 최고의 히트작들입니다. 시험 결과로는 전 세계 유명한 전차들 동등 이상의 성능을 발휘한다고 입증이 되었습니다. 가성비는 독일의 레오파드 2 전차에 비교를 하게 되면 아주 많이 싸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지난해 5월 우주로 날린 누리호. 방산 무기와 우주 로켓은 고열 고압을 견디는 극한 소재와 강력한 유도 추진, 연료 등의 분야에서 사실상 같은 원천 기술을 활용합니다. 국방력 강화의 대업을 짊어졌던 창원 국가산단 방위산업은 우주항공이라는 새로운 산업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누리호의 심장인 엔진을 비롯하여 핵심 구성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을 통해서 기본적인 기반 기술은 확보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창원 국가산단 중공업의 주력 분야는 조선과 초대형 엔진, 발전 설비였습니다. 세계 무대에서도 독보적인 수준의 이 기술들은 미래 에너지 산업에 고스란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선박을 만들던 특수 용접 기술은 해상 풍력 설비를 제작하고 162도로 냉각된 천연가스가 흘러가는 라인이기 때문에 극저온 상태를 견뎌야 되는 그런 구조물이라서 일반적인 경력으로는 만들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전의 꽃으로 불리는 터빈 기술은 신재생 발전기 모터 생산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기를 만드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를 해왔지만 앞으로도 이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이 되면서 수소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혼소를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가스터빈 쪽에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원전은 소형 모듈 원전 SMR로 분야를 넓히고 정밀 기계 기술은 수소 생태계 구축의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기밀성이 얼만큼 잘 유지가 되는지도 되게 중요한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창원이나 이제 경남 지역에 있는 기계 산업 쪽에서 상당히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티코의 길은 넓다. 아, 여기 있는 티코. 1991년 티코부터 우리나라 경차의 역사는 창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냉장고와 에어컨을 필두로 한 전자제품도 창원 대표 히트 상품입니다. 자동차와 전자 두 산업은 빠르게 많은 부품을 만들고 조립해야 하는 특성상 자동화 로봇 수요가 컸습니다. 로봇 도입이 가장 빠를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 자체가 새로운 업종이 됐습니다. 전국 로봇 산업 매출의 5분의 1이 경남에서 나올 정도로 유망합니다. 로봇 유지 보수, 그리고 설비 보전 관리, 전문가, 오퍼레이터 이런 기존에 없던 그런 새로운 부가가치 있는 업무를 창출해서 산업의 탄소 중립, 첨단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됐습니다. 이 흐름을 따라 창원 국가산단 역시 기존의 기술력을 활용해 산업 구조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출근길 반짝 추위를 보이겠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르겠는데요. 현재 기온 의령이 영하 4도, 함안이 영하 5도를 보이는 등 곳곳으로 영하권 추위를 보이고 있지만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10도 안팎으로 예년보다 1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종일 맑은 하늘 드러나겠는데요. 다만 밤사이 크게 낮아진 기온에 안개가 끼면서 도로 살얼음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대기가 정체되면서 오늘 오전까지는 우리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0도, 창녕이 영하 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9도, 김해가 10도로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영하 4도, 합천이 영하 3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9도, 합천 10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창원의 낮 기온이 12도까지 오르는 등 온화하겠는데요. 토요일부터는 기온이 점차 낮아지면서 다음 주 월요일 창원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해 12월 창원 주남 저수지를 찾은 제두루미는 980마리로 1년 전 같은 기간에 1,400여 마리의 70% 수준에 그쳤습니다. 창원시는 비교적 온화한 날씨 등이 제두루미 개체 수가 줄어드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인 제두루미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